이제는 미국 구매 대행 브랜드 쪽으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자, 오늘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피디님? 브랜드 상품 같은 경우 유행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브랜드 같은 거에 정말 민감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뀐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셀러 A님은 해외 구매 대행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면 미국 쪽 브랜드, 예전에 유행했던 브랜드가 있을 거고 지금 유행했던 브랜드도 있을 텐데 어떤 식으로 바뀌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일단은 아주 옛날까지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구매 대행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하고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나이키나 아디다스, 폴로라이프 프로렌 같이 10년 전에도 인기 있고 지금도 인기 있는 브랜드들도 분명히 있지만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흥망성쇠를 타는 편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나는 노스페이스라고 봐요. 한때는 국민 교복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입고 다녔었던 패딩인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들이 입지를 않는 것 같고, 예전만큼. 그리고 뭐 캐나다 구스 같은 한때 유행했었던 분명히 브랜드들이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브랜드 중에 몇몇의 브랜드들은 예전에 유행을 했다가 현재 다시 꽤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흥망성쇠라고 아까 하셨는데 기세가 쇠하면 사실 다시 올라오는 게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브랜드들도 있나요?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왔을 때 다시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기존에 있었던 브랜드의 가치나 철학 그리고 유행이 바뀌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시 브랜드를 재정립을 한다고 해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정말로 그렇게 막 드라마같이 올라갔던 얘는 나는 딱 한 번 봤어. 뉴발란스. 원래 뉴발란스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고 그 유행이 한번 사그라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유행을 다시 불을 지핀 게 이랜드가 뉴발란스를 인수를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운이 좋게도 그 뉴발란스라는 신발을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굉장히 애용해서 신고 나오면서 다시 우리나라에서 뉴발란스가 인기를 얻게 되고, 그러면서 약간 우리나라에서 신발의 스테디셀러 같은 느낌의 제품이 돼버렸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운때도 좀 맞아야 되기도 하지만 한번 죽은 브랜드들을 다시 살려내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브랜드 오너가 아니고 그때그때 잘 팔리는 브랜드를 가져오는 사람이다 보니까 최근에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들을 알기는 쉽지만 그 브랜드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겪고 가는지에 대한 건 사실은 알기 어려울 수밖에 없죠. 미국에서 최근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두 브랜드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해요. 내가 미국 구매 대행을 처음 시작하던 당시에 크게 꽂혔던 몇몇의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소렐, 그때 한참 이승기 부츠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었고 인기에 힘입어서 굉장히 많이 팔리던 부츠가 있었고, 두 번째가 아베크롬비. 내가 처음에 미국 구매 대행을 시작했을 때까지만 해도 아베크롬비만 팔아서 돈이 남는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었고, 실제로 그렇게 아베크롬비의 옷을 국내에 사입해가지고 오프라인으로 판매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던 시점이어가지고 아베크롬비가 굉장히 유행했었고, 그리고 세 번째가 코치. 한참 일정 시간에만 열리는 코치 아울렛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기존에 코치도 저렴한 가방이었었는데 그 가방을 좀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코치 아울렛 때문에 굉장히 코치가 유행했었죠. 그 셋 중에 아베크롬비랑 코치는 최근에 다시 미국 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가지 사례를 좀 얘기를 해보면서 브랜드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먼저 얘기를 꺼내야 될 건 아베크롬비일 것 같은데, 아베크롬비는 예전에 구매 대행 하셨던 분들이라면 애증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만 팔아도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라도 더 입고 싶은, 소위 잘 나가는 아이들이 입는 옷의 기준이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아베크롬비가 10대들의 워너비의 제품이었어요. 아베크롬비만의 그 약간 부들부들한 후드티랑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골반 부분보다 밑으로 내려오게 해가지고 섹시미를 강조하는 옷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입는 옷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비싸도 아베크롬비를 사려고 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었죠. 사실 아베크롬비가 그래서 나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어. 쿨하고 멋있고 청소년들이라면 누구라도 입고 싶어하는 옷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실 아베크롬비를 파는 매장도 본 적이 없거든요. 최근에 아베크롬비를 입으면서 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죠. 아베크롬비가 망하게 된 두 가지
원인을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사실은 아베크롬비를 성공시킨 사장님이 레이시즘, 동양인도 많이 비하를 했었고 뚱뚱한 애들은 아베크롬비를 입을 자격이 없어. 그래서 실제로 아베크롬비는 빅사이즈 옷이 없었어요, 예전에. 그런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많이 말하는 부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CEO가 그런 발언을 할 때에조차도 실적이 좋았었고, 아시아인을 비하하면 아시아에서는 인기가 떨어지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핫한 옷 이어서 잘 팔렸었던 게 사실이었으니까. 그러면 왜 아베크롬비가 갑자기 인기가 없어졌냐라고 물어본다면 유행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는 학생들이 노스페이스, 히말라야를 입고 다녔듯이 그 아이들의 관심은 계속 넘어가는데, 아베크롬비는 이런 게 쿨해라고 어떠한 한 정형적인 모습만 보여줄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 유행이 지나감에 따라서 아베크롬비도 자연히 예전에 영광은 뒤로 하고 실적이 나빠지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브랜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분명한 요인은 되겠지만, 우리나라라면 그게 확 바뀌는 것 같은데 미국같이 좀 큰 나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덜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뜬금없이 2024년에 웬 아베크롬비 이야기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아베크롬비의 주식이 한 6배 정도 뛰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 아베크롬비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미국 구매 대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아베크롬비가 그럼 다시 유명해지는 건가? 그럼 아베크롬비 소싱하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조금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그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 지금 다시 아베크롬비가 미국 내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러면 예전에 스타일로 다시 아베크롬비가 인기를 끌고 있냐? 그건 절대 아니고, 최근에 아베크롬비 공식 홈페이지를 가보면 예전에는 멋있는 모델 진짜 남자 모델 보면 진짜 너무 멋있고 여자 모델도 너무 이쁘고 그랬는데, 최근에 아베크롬비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모델이 나와서 되게 멋있고 막 깎아놓은 듯한 느낌의 모델이라기보다는 좀 일상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 모델들이 나와서 캠페인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바로 아베크롬비가 매출이 떨어지면서 CEO가 한번 바뀌었는데, 그 바뀐 CEO가 기존에 있었던 잘 나가는 아이들을 위한 옷이 아니라 누구나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자, 미국인에게 잘 맞는 옷을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많이 사랑을 받고 있고 매출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아베크롬비 홈페이지에 가서 보면 내가 사고 싶은 옷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최근에 들어가 보는 아베크롬비는 이런 옷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전혀 안 맞겠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미국적인 옷, 미국인들의 특성에 잘 맞춰놓은, 미국인이 좋아할 만한 옷들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실제로 나는 미국의 옷을 만들어서 팔았던 사람이라서 우리나라랑 분명히 취향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미국에는 보면 비치 드레스라고 해가지고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긴 드레스,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실제로.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그거 입혀놓으면 되게 싫어해. 일단 기본적으로 롱드레스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못 입어. 왜냐면 너무 밑단이 길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아베크롬비가 미국에서 잘 나간다라고 하지만 소싱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봐요. 그에 반면에 코치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잊혀져 가고 있었죠. 예전에 나아가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코치라는 브랜드는 저렴하고 데일리하게 들고 다니는 핸드백을 구매하시고 싶으신 사람, 혹은 누구한테 선물을 주려는데 너무 비싼 거 말고 조금 저렴한, 그런데 너무 또 빠져 보이지 않는 정도의 무언가 선물을 주려고 할 때 코치라는 브랜드를 많이 사가지고 선물을 줬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내가 막 가지고 뭐 결혼식 갈 때 막 들고 다닌다, 그런 건 사실은 디올이나 약간 샤넬 같은 느낌인 거고, 그냥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냥 핸드백 하나 들고 다닌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코치를 많이 구매를 하셨던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미국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비싸지 않고 가성비 좋고 합리적인 미국 같은 느낌? 그러니까 약간 내가 생각하기에 미국은 되게 합리적인 나라, 그리고 유럽은 약간 전통을 중시하고 뭔가 장인정신 이런 거 중시하고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미국의 좀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들만 하더라도 마이클 코스트나 폴 라이프론이나 프라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쪽 유럽에 있는 디올이나 샤넬 이런 브랜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느낌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코치라는 브랜드가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가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고 있었죠. 사실 그 가격대에서 그것들을 대체할 만한 나머지 브랜드들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마이클 코스도 있고 토리버치도 있고 마크 제이콥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로 사실은 코치가 많이 잊혀지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코치가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미국 10대들이 가장 가지고 싶은 브랜드 1위가 뭐 샤넬이나 디올을 누르고 코치가 1등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10대가 코치가 가장 가지고 싶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 10대에서 퍼져나갈 영향력은 분명히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 코치가 유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SNS를 타고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좀 유튜브 영상에서도 코치 관련된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고, 예전보다 이런 코치 같은 제품은 좀 관심을 가지고 미국 구매 대행으로 브랜드를 할 때 코치 같은 브랜드는 소싱을 하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에 얘기했던 아베크롬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인들만 입을 수 있는 것 때문에 매출이 오른 거라면, 코치 같은 경우에는 10대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고, 사실 이 가방이라는 게 뭐 미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한국인이 좋아하는 스타일 이렇게 나눠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들, 새롭게 올라오는 브랜드들 중에서도 호불호를 타지 않을 아이템들을 브랜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가 사실은 최근 브랜드는 아니죠. 만들어진 지가 1941년에 만들어진 브랜드니까. 그럼에도 계속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나갈 수 있는 거는 나는 개인적으로 브랜드의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브랜드들을 할 수 있는 곳은 유럽 혹은 미국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유럽은 너무 전통적이고 비싼 것들을 많이 하는 반면에 약간 미국은 합리적인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브랜드들을 하고 싶다면 미국 구매 대행을 하는 것도 나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은 최근에 미국에서 브랜드들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미국에서 브랜드들이 인기를 얻는다고 해가지고 끝이 아니라 그 브랜드들을 우리가 소싱함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게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구매 대행의 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항상 보면 유행은 돌고 도는데, 그 유행이 돌고 도는 것 중에 브랜드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인기를 얻었던 브랜드들이 다시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많이 감안하셔가지고, 그리고 최근에 예전보다 먹고 사는 게 팍팍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정말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를 샀다면 최근에는 좀 합리적인 브랜드를 사려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즌이 개인적으로 미국 구매 대행 그리고 미국 브랜드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 때라고 생각을 해요. 좀 경제 어려워지고 이러면 좀 합리적인 브랜드 하면서 잘 셀링할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온라인 셀링이 궁금하시다면 이렇게 온라인 셀링 관련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으니까,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마다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안녕.